안녕하세요. 신정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오늘은 미국이 독립혁명 이후 국력을 키워가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학습지 16쪽에 있는 미국의 성장 파트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은 듯 심플한 듯한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초창기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3개 주 식민지가 연합을 해서 국가를 세웠으니 그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요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서쪽 방향으로 영토를 개척해 나가요. 이걸 우리는 서부 개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마침 이 타이밍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이 서부 개척에 대한 열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캘리포니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영토를 해야 금광을 득템할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미국의 힘이 조금씩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제 영토가 크다, 자원이 풍족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전에 비해 국력이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건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웃 지역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운동을 하는 상황에 이제 같은 아메리카 지역인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나타난 사건으로 네모박스에 자세히 나와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멀로 선언, 멀로주의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 대통령이 발표했던 선언문이 되겠는데요. 이전까지야 뭐 라틴 아메리카 이제 유럽 식민지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뭐 영국인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유럽하고 더불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독립을 했고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단 말이야. 즉 아메리카와 유럽은 별개의 지역이니까 거리도 멀잖아.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우리끼리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선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유럽 꺼져 하고 외친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멀로 선언인데 당시 유럽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워낙 바빴던 것도 있고, 워낙 이제 이 멀로 선언에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근거, 명분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게 되면서 유럽이 이걸 인정해주고, 이제 아메리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간섭 정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얼핏 보면 굉장히 미국의 국력을 인정받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내부로나 외부로나 굉장히 국력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국력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미국에게 뼈아픈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이 사건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름이 우리나라 6.25가 떠오르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갈등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인데요. 자, 실은 이 영토 확장 과정 속에서 미국은 이제 단순히 영토만 넓히는 게 아니라 이 넓힌 지역에서 뭘 하고 먹고 살면 좋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미국에도 약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유럽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 산업혁명 진행 상황 속에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던 남부는 이 산업혁명의 주 이제 판매 재료였던 굉장히 인기 핫템이던 면화 생산에 집중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면 티셔츠 있잖아요. 그 원료가 되는 면, 이 면화를 이제 키우는 그러한 농장을 형성하는데 이게 말이 농장이지.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농사 지을 때 농약 비행기로 뿌리는 거 아세요? 그 농장 규모가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농장의 규모가 아니에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제 농업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한둘이 아닌 거야. 이제 기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특히 이 면화는요, 특징이 이제 이 줄기가 있고 꽃이 피잖아요. 이 꽃이 솜이 나오는 재료거든요. 근데 꽃 한가운데 여기에 아주 커다란 씨가 있고요. 이 씨 주변을
솜이 둘둘둘둘둘둘둘 감싸고 있어요. 이게 면화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꽃으로 그냥 기계에다 넣어버리면 이 씨가 너무 커가지고는 기계가 박살이 나. 그래서 반드시 사람 손으로 씨를 제외한 채 이 주위에 있는 솜만 떼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농장 규모가 큰 데다가 이 작업 자체가 워낙 번거로운 일이라서 필요한 노동력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면화라는 게 또 예민한 식물이라 24시간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출퇴근하는 월급을 받는 그러한 인력보다는 아예 농장에 매여서 고정된 채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부는 이 면화 중심의 농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노예를 이용해서 이제 이 농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화 농장에서 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노예 밥값이야. 이 밥값이 싸면 쌀수록 농사에서 얻는 이익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노예 밥값, 그러니까 뭐 쌀이나 밀 같은 걸 구입할 때 그 가격이 싸야겠다라는 거지. 근데 지들은 지금 면화 키우느라 바빠서 이런 쌀, 밀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 근데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가격이 싸야 노예 밥값이 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 그러니까 외국 물건들끼리 경쟁을 해서 세금도 안 붙여가지고 싼 값에 곡식이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요. 비슷한 이치로 정부 역시도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야 돼. 지들이 알아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노예 부려먹으면서 자유롭게 농사지으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연방정부의 힘이 강력하기보다는 지들끼리 지방에서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이걸 지방자치 혹은 같은 말로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해서 분리주의라고 해. 요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되고요. 반면 북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남부처럼 농사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지들도 공장을 세우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대신에 먹고 살 방법을 찾은 거지. 즉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은 유럽이 먼저 터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기술력이 미국과 유럽 중 어디가 더 발전했을까요? 먼저 산업혁명 한쪽이 발전했겠죠? 즉 미국에 비해 유럽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외국 물건과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 최소한 자기 물건의 가격을 싸게 만들 필요가 있어. 반대로 말하면 외국의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비싸게 만들려면 외국의 물건에 뭘 붙여야 되느냐? 세금, 관세를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린 그런 걸 보호무역이라고 하죠. 옛날에 중상주의 할 때 한번 비슷한 원리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보호무역을 선호하고요. 또한 노동자 역시 단순한 공장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즉 북부는 노예가 그닥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받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북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연방의 힘이 강력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연방주의, 연방정부의 힘이 강력한 것을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부와 북부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방식의 차이가 모든 삶의 구조를 다르게 결국 나중에는 정부 형태, 경제 정책 이런 부분까지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솔직히 이 그냥 요 네 가지 주제 있잖아요. 산업, 노동력, 무역, 정보 이것만 봤을 때는 누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기후와 지형에 맞게 먹고 사는 방식을 정했고 그에 맞게 정책을 이걸 원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 보니까 하나 뭔가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다. 공격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바로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는 존재가 남부 입장에서는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존재인데, 근데 미국은 독립선언서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타고난 천부인권이 있다. 자유를 권리겠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아니, 그런 문서를 발표한 나라에서 노예제?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인 거야. 그러면서 이를 둘러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필요하다. 찬성을 하는 남부 입장과, 아니다. 노예제는 사라져야 된다.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그러면서 남부와 북부는 기본적인 대립이 있으나 특히 이 노예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심화되는 게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된 게 바로 대통령 선거인데요. 즉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각각 출마를 해요. 당연히 남부 출신의 후보는 남부의 입장인 자유무역을 하겠다, 지방자치를 하겠다, 노예제는 인정하겠다, 이런 방식의 이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북부 출신의 후보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연방주의가 중요하다, 노예제는 없앨 것이다, 폐지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접전 끝에 북부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아마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링컨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 자, 북부 출신 후보답게 당선되자마자 노예제는 당장 폐지, 그리고 연방제 강화, 유지, 라는 것을 정책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링컨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남부와 북부 중 어디에 반발을 낳게 되는 거죠? 그쵸? 남부에 반발을 낳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남부는 분노한 나머지 우리는 더 이상 아메리카에서 놀지 않겠다. 탈퇴를 선언하고요. 남부만의 연합을 새롭게 구축을 하게 되고 남부만의 대통령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들은 남부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은 남부와 북부가 아예 다른 국가로 쪼개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 차이로 나라가 한번 쪼개지고 나면 이후에 다른 정책으로 다른 주들의 불만이 생겼을 때도 탈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국력이 약화가 될 거란 말이야. 이걸 가만히 방관할 수 없었던 링컨은 무력으로라도 남부를 통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초기에는 남부에게 전쟁이 훨씬 유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방식이 남부는 아까도 했지만 따뜻한 날씨를 바탕으로 당시 가장 핫 인싸템인 면화를 판매를 했고요. 북부는 후달리는 기술력으로 이제 막 공장 세워서 기계 돌리는 중이었거든요. 당연히 남부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훨씬 유리했는데 여기 이제 반전을 가져왔던 게 링컨 대통령의 한 선언입니다. 바로 교과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 노예 해방 선언이 되겠는데요. 즉 지금 즉시 미국의 모든 노예는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선언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남부 지역의 노예들은 실질적으로 해방되기가 어려웠으나 이 자체만으로도 남부 지역의 노예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부 지역에서 노예 중심의 반란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북부에서도 노예들이 자원해서 나는 내 동포들의 자유 획득에 도움을 주고 싶다. 입대를 해가지고 전투에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북부가 점차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그렇지. 모든 인간은 평등한 법이니까 노예 해방이 당연하지 하면서 이제 북부에게 유리한 여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불리는 게티즈버그 전투, 이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 자체가 최종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미국에서 노예제는 폐지, 연방제는 유지, 강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굉장히 단합력, 통일성 이런 게 강력해져요.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강력한 단합력으로 점점점 더욱더 국력을 키우게 되는 거야. 특히 미국 북부가 승리한 만큼 미국 북부의 중심 산업인 상공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가 점차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노예제가 폐지됐으니까 면화 중심의 대농장도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공업 중심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제 성장과 노예 해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역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공화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라고 해서 미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고요. 동시에 대륙횡단철도,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아주 길다란 유명한 철도가 설치되어 교과서 지도에도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러한 철도를 쌓음으로써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은 미국은 경제적 성장, 국력 성장 과정 속에서도 남북전쟁이라는 뼈아픈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연설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링컨이 직접 게티즈버그 방문을 해가지고 했던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름, 그쵸, 외우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링컨이 게티즈버그를 방문해서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연설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정부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도 적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USA 초강대국 미국이 되는 이러한 기반을 이 시기에 만들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밑줄은 이미 거의 대부분 쳐놨고요. 이 밑부분 내가 깜빡했는데 뭐 여기 대륙횡단철도 이런 것도 여기 다 적혀 있죠. 그러면서 서부 개척도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적 단합도 견고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체크하고 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탐구활동 보시면요. 요 자료가 되게 괜찮아요.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1, 2 둘 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남북전쟁의 원인 바로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노예 문제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책이 한 권 있대요. 제목 하나 체크해 볼까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 어린아이도 근데 많이 볼 수 있는 되게 쉽게 쓰인 책인데 흑인 노예의 뼈아픈 현실을 굉장히 잘 그려냈다고 알려진 소설입니다. 도서관에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노예 문제가 큰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 더욱 격해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 모든 게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립구조였다라는 거야. 이거 앞에 우리 학습지로 정리했었죠? 교과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일단 남부에서 중심 세력은 대농장주, 즉 이 면화를 이제 재배하는 면화 농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요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심 세력이라면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상공업, 즉 공장을 세운 공장주. 우리가 흔히 자본가, 부르주아 요렇게 부르는 사람들 혹은 상인 계층도 되겠죠. 상업도 발달했으니까 요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 세력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산업 구조는 상공업 발달, 남부는 농업 발달, 면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연장선에서 무역 정책은 북부는 보호무역, 남부는 자유무역, 관세가 없기를 바랬다라는 거고요. 정치체제 같은 경우 남부는 분권주의, 같은 말로 분리주의 혹은 지방자치 다 됩니다. 얘들아 같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지향했던 반면 북부 같은 경우는
연방이 강화되기를, 즉 중앙정부의 힘이 강화되기를 연방주의 이런 거 원했고요. 그래서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남부는 노예제 유지, 찬성, 긍정 요런 거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부도 폐지 말고도 뭐 반대, 뭐 배제, 배척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대립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미국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